안녕하세요. 음악 이론 시창청음 이제 2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 그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뭐 그냥 재밌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 음악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하면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첫 시간은 이런 근본적인 음악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만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정확한 해답을 얻기가 힘든데요. 그 이유는 음악이라는 이 대상은 주관적이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나름대로의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해답이 있는 정답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추상적이죠. 약간 주관적이고 제 인생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기 저는 힘든데 인생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인생은 아직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조금 딱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정답을 대답하기가 힘든데요. 이 음악은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소리라는 엄청 추상적인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대상을 우리는 자연적인 산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창조물로 받아들이는데요. 요즘에 이제 현재 우리 귀에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죠, 음악은. 그래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이러한 사고 행위를 하는 인간은 음악이라는 이 대상의 여러 부분을 수용하거나 또는 반대로 거부하면서 본인 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덧붙여서 가는데요. 만약에 내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떠한 규범이라고 해야 되나 규칙이 정해지면 이 음악은 단순히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걸 이해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는데 이 음악을 이해하려고 드는 자세에서는 이 음악의 작용에도 눈을 돌리게 되고 그 실용성을 감안해서 스스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물론 반대로 음악을 싫어하고 그 불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지하거나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음악이랑 저희 인간의 이런 관계는 음악이 인간 사회에서 배우고 가르칠 만한 배우고 가르치는 거 아니라도 적어도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대상물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음악이 자연 현상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사람에 의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만큼 이 음악을 저희가 이제 향유하는 데 있어서 음악에 관한 지식이 필요로 한데요. 음악이 이렇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고 수용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이게 되도록 자료를 체계화하는 일이 필요로 하고 자료에 대한 체계화뿐만 아니라 이 음악에 대한 관점들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음악이 관계하는 이게 주변의 여러 사항들을 음악의 입장에서 밝히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분야가 바로 음악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뭐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뭐 노래를 배우고 뭐 음악을 듣고 그런 부분 말고 이걸 이제 체계화시키고 이 자료들을 이렇게 제대로 된 이 인간 사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체계화시키고 이 자료를 체계화시키는 그런 분야가 음악학이라고 합니다. 음악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고들어야 가능한 분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 통론이라는 것은 이 음악에 쓰이는 기초적인 지식들을 모은 음악학의 한 부분이고 한 영역이고, 즉 이 음악학적 작업의 산물을 가장 쉽고 단순하고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 통론은 이렇게 음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막 음악 공부에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프로 말고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뭐 음악 미학이나 음악 심리 같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는 생략이 된다고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희가 수업을 하는 이번 시간에 하는 이 음악 기초 이론 역시 이제 막 음악을 다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더 심화적인 그 음악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더 심화적인 음악 미학이나 심리학 같은 부분은 아직 접하기에는 조금 빠르고, 저희도 일상에서 철학이나 그런 좀 이렇게 심도 있는 부분은 일상에서는 잘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어쨌든 일단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음악 미학이나 음악 심리학 같은 부분까지 공부를 원하시면 일단 이 음악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셔야 다 연결이 돼서 쉽게
이해를 하고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악 통론 또는 음악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같은 용어인데 일단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음악에서 이제 뭐 음악 교육 가르치고 배울 이게 인간과 음악과 인간의 이게 관계에는 배우고 가르칠 만한 또는 또 적어도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음악 교육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음악 교육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음악을 교육시키는 것과 사람의 교육에 음악을 이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한 사람에게 음악을 교육시키는 것은 음악으로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말한 이 교육에 사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음악을 통한 교육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음악을 가르치는 행위에서는 주로 음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기 능력, 저희가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뭐 노래를 성악을 배우고 성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는 이 실기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시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음악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하는 행위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사고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데 음악적 능력의 향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의 양육이 목적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음악 이외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으로의 교육은 이 음악을 통한 교육이 타당성을 인정받을 때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유용하지 않은 것을 기능적으로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굳이 유용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음악이 사람한테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길러내고 양성해낼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교육의 방향 설정에 따라서 배우는 음악이나 이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악으로의 교육이나 음악을 통한 교육 모두가 음악적 지식과 기능의 정리라는 이런 학문적인 음악학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학적 작업의 결과를 좀 간략하게
줄여놓은 뭐 음악 기초 이론이나 음악 통로는 나름의 압축성과 편의성 그리고 필수적인 부분을 학생들이 전문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할 때나 또는 비전문가 아마추어 분들이 뭐 음악을 취미로든 이렇게 뭐 아예 전공이든 접하려고 할 때 지식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제 음악을 시작할 때 음악 기초 이론이나 이게 음악 통로는 교육적인 성격이 매우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의 기능과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대학교 음대에 진학하거나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음악적 지식은 공통으로 필요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의무 교육인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한 문화생활을 앞으로 살아갈 때 문화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음악이 결코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고 음악은 청각 예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로서 만들어내는 청각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음악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음악이 이렇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근본적인 답을 추구하려는 의미보다 이 음악의 실상을 이해하려는 의미도 중요함을 잊으시면 안 되시고 특히 이런 음악을 통한 교육에서 듣는 과정이 조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듣지 않고 음악을 감상하지 않고 배운 음악은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감소시키고 본래적인 의미를 퇴색시키죠. 음악은 이게 진짜 당연히 청각 예술이기 때문에 듣지 않고 교육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음악 기초 이론이 앞으로 이제 창의적인 음악 활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뭐 전공은 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악보를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악보를 볼 수 있어야 악기를 연주를 할 수가 있고 다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음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음악 부분은 대충 넘어가기보다는 잘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심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 더 잘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음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의 기본 요소는 이 음향적인 소재의 질서는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음악의 본질적 요소가 명확해지는 음악예술 작품의 토대를 형성을 하는데요. 먼저 이 선율 기본 요소에서 이게 보시면 선율, 화성, 리듬, 박절, 빠르기, 다이내믹, 음색, 이게 음악의 기본 요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선율은 이렇게 높고 낮은 음들이 이렇게 시간을 타고 연결이 되는 걸 선율이라고 하고, 가락이라고도 하죠. 멜로디. 흔히 저희가 이 멜로디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선율이라고 합니다. 멜로디. 그리고 이 화성이란 선율이 시간을 타고 연결되는 거면 화성은 시간적으로 여러 성부들이 서로 어울리는 걸 화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율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화성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리듬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음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강세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박절 역시 이 리듬이 있으면 강세의 관계를 기준을 정해주는 걸 박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빠르기는 템포 많이 들어보셨죠? 빠르기는 시간적 진행을 결정해주며 유동력을 형성을 해주는데요. 박절은 박자를 말하고 빠르기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 곡을 연주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 기본적이고, 이 기본적인 음악을 더 좀 재밌고 흥미롭게 양념처럼 해주는 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요. 포르테, 피아노, 메조포르테, 점점 크게, 크레센도, 점점 작게 디크레센도 같은 이게 모든 그런 요소들을, 음악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을 다이나믹이라고 하고, 그리고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 음색이라고 합니다. 톤 컬러라고도 하고 팀브레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이 음악의 기본 요소들이 음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